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꼭 그 양도숙세 할 때 되면 꼭 이렇단 말이죠. 이게 오늘 많이 또 보니까 결석하셨는데, 양도숙세 할 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꼭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월 달에 초에 바로 그냥 양도숙세로 핵심 요약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을 들어야지 또 5월 달에 적응이 되는데, 안 들었단 말이죠, 또. 자. 224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그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6월 1일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개인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 합산과세예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네? 개인별 합산이고, 개인별 합산이죠. 부부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법인은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법인별로, 단체별로, 법인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법인별로 합산하고. 그래서 개인은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주택에 자, 고급주택 포함해요, 제외해요? 고급주택 포함이고,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과세했으니까 별장 제외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자, 토지를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자, 우리 지난번에 문제 풀어봤지만, 기출문제 봤지만,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토지가 나오면 항상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얘가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먼저 구분한 다음에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지 그냥 섣불리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을학장용이든 건축물 아니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또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에서 요건 그러면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의 요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임대기간 5년 이거 일단 현재까지는 임대기간 5년이니까 이거 기억하고 요건에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죠?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종부세 납세무자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자, 주택분 같으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흡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쵸?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적으로 9억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반드시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 비율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5억 원 공제합니다. 왜?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무 없죠?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과세 비율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은 자,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영어 2
최저 0.5%부터 최고 2%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도진세 적용됩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분 별장을 제외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04, 0.1에서 0.4, 0104 4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 종부세는 주택분은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도진세율. 리듬을 타면서 외워야 돼 자꾸 여러분들. 052 이러면서 5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도진세율 적용된다. 이거만 알면 되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도진세율. 그 다음에 세액 계산할 때,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요,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 잘 봐야 돼요, 질문을.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2주택자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없습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자, 먼저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부터요? 60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30세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보유? 3년 보유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죠. 바꾼다면 3년 보유로 바뀝니다.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30세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40% 세액 공제해 줍니다. 중복 공제 허용돼야 한대요.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되기 때문에, 자, 1세 1주택자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세액 공제 몇 프로?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요, 1세대 1주택 이거 자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혜택들을 과세 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를 줍니다. 그럴 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주주택이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이렇게 얘네들은 주택수 계산을 제외하니까. 또 혼인한 날로부터요,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5년 동안. 또 노부모 동거부양의 세대 합쳤을 때 합가 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 1주택자로 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효자 가정이 이렇게 분립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합가 한 날부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 1주택자로 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거주자인 개인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네. 자, 어디로 합니까? 주소지. 국세는 납세지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세는 물건 소지니까. 자, 종부세 납세문자가 개인이 거주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는 징수가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그죠? 고지서 날라오는데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종부세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시 며칠 전까지 발부합니까?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종부세 납기는 재산세하고 달리 과세 대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닙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재산세하고 달리 재산세랑 슬쩍 바꿔놔요. 자,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고지서 휴통에 날라온 거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휴통에 들어갔으니까 없었던 것을 보고, 자, 신고납부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요, 여기 이제 없지만 기본세 없어도, 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종부세는 원칙은 이제 정부부가세이기 때문에 가산금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내가 신고납부기한 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 이제 하게 되는데,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정부부가사니까. 그죠, 여러분들? 표정 그림 거의 이제 방관하는
표정인데.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요. 예. 물납 허용됩니까 여러분? 물납? 안 됩니다.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됩니까? 예.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종부세 재산세도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이제 2개월로 다 통일됐죠?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또 여러분요. 종부세. 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그 기준금액이요.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눌 때 1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의미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납기내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고, 납부할세 8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300만 원. 자,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종부세 최대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500만 원을 공제하니까 해당 세액에서. 그러니까 30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고요.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입니까? 900만 원. 절반까지 분할납부.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자,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우리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예요.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와 납세지를 달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싸이를 떠올리면서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 범위로 하고요. 그럴 때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에 드는데, 그냥 거주자 아니고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비고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 없고요. 국외자산. 비고자일 때는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없는 자니까 비고자일 때 맛없나? 얘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 납세지 거주할 때는 주소지, 주소지였으면 거소지. 비고자일 때는 주소나 거소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이 있었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한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파는 거고,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건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이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아직 안 배웠고 중요하지도 않고, 임대업이 한 문제씩 나오죠. 임대업 그럼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전세주택 관련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 시간에 부동산 임대업을 공부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럴 때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전세권, 임차권, 또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등을 말하는데,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고, 예?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 아이고, 2018년 개정세법이라 꼭 알아들어야겠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요. 자, 민법의 멸상보 중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예? 주택 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신축한 다음에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소득도 보고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이든 뭐든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또요.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전답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그러면 요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임대할 때는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다? 월세 받을 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음 순환에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월세주택, 전세주택, 또 상가임대 이런 거 다 이제 비교해서 5월 달에 이제 요약집으로 표 보면서 쫙쫙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간에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근데 주택이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하는데 월세주택,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다만 하나 할지라도 임대소득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이에요. 해외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또 그 다음에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에요, 기준시가예요, 6억이에요, 9억이에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오늘 배우겠지만 실지거래가액인데 9억 초과하는 주택인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 일개 소유자 주택 임대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예요. 그 기준시가도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이때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일개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국외 소지의 주택과 함께. 또 그 다음에 또 이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아니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또 다가구주택 그랬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은 오늘 문제도 있을 건데 공동 소유주택은 오늘 그 모의고사 아니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문제에서 살짝만 제가 답을 바꿔서 이제 냈는데 자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아니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이 있으면 누구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50%씩이다. 그럴 때는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주의 과세하는데 근데 주택수 계산은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전세주택이요. 원래 우리가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래 월세주택으로 월임대료로 그러니까 월세주택을 원래 주택은 월세주택만 과세하고 월임대료로 원래 소득세 계산하는데 다만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상가는 무조건 전세든 월세든 과세를 하는데 근데 주택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라는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전세금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말하자면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주임대료 전세주택은 간주임대료 원칙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일 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딱 3억까지는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소득세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집이 세 채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이 세 채인데 그러니까 두 채다.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전세 주고 있다.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안 해요? 안 해요. 자, 내가 집이 세 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할 수 이제 세 채인데 하나는 살고 두 개는 전세 줘서 임대했습니다. 저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전세주택인데 근데 이 주택수 3주택 계산할 때 자 하나라도 만약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얼마?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다. 했잖아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이 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어떡하네? 이렇게 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고 보증막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들의 계산에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처음 배워가지고 뭐 낯설은 거 다음 5월달이면 또 할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작년 시험에도 지문이 나왔지만 올해까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이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은 여기에 224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은 224페이지 과세 대상 종합이 표 있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종합문제, 그러니까 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묶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난주에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12월, 1, 2월 다 공부한 겁니다. 지금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빠르게 좀 넘어간 거고요. 제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드는 채권 나중에 토지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발 채권 같은 건 대상이 아니고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기타, 자, 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 주식 50, 50, 3년 내 주식. 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자, 그래서 80% 단한주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주식 요건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랬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토지와 함께 또는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험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이런 영업권은 대상이 되는데 자,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헬스클럽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자, 회원권적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회원권적 성격이 되는 주식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앞에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회원권적 성격이 되는 주식이요. 맨날 제가 얘기한 게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포함해서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대상이 되고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거래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지역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용융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이지 지역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은 대상이 아니고 또 점포 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그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같은 그 시설 일체를 단골손님과 함께 다른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고 넘길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점포 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이주권 아니고 건물 옮겨줄 수 있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했다.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대주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상 인것과 아닌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제2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도속세 양도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기초이론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일부, 자, 지난 1, 2월 과정에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들,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배웠던 내용들은 빠르게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1, 2월 달에 반복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자,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죠? 등기 등록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사실상 이전의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느냐, 항상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채권 담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제가 뭐 그 재봉틀 판례 얘기해 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을한테 금전을 대여받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채권자고요. 자, 그랬을 때 변제가 됐어. 여전히 근데 채무자가 사용수익을 하면서, 사용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을 하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소유권의 내용은 우리가 이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은 사용권한, 수익권한, 처분권한, 이게 세 개 걷는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루어졌다고. 근데 사용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하는데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해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이때 갑에서 을로의 요 이전은 형식적 이전으로,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 변제게 되는데 돈 안 갚아요.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11월, 12월부터 배운 건데.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는 해당될지언정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양도의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대가 없이 이전하는지 이걸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면 뭐라고 대답하신단 말이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러면 교재 224페이지 양도의 개념에서 양가로 1번 양도의 정의입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이었죠. 밑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밑줄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상 이전의 의미, 사실상 이전의 의미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225페이지 양도의 형태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해하신다면 줄줄이 제목만 다 깨고 있으면 되는데, 자, 11월, 12월, 1, 2월 달에 쭉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 이렇게 제목 보면서 쭉쭉 가겠습니다. 매도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매매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용인데,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제목만 쭉쭉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놓고. 교환은 자,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부동산 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금전 이외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교환.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양도세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양도로 보아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죠. 자,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출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는 제가 쭉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봅니다. 대물변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판례과 통칙 내용을 다시 한번 대물변제는 판사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게 대물변제인데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금전 2억 원을 대여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권자고 그 다음에 얘 채무자입니다.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 을이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2억 상당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을이 갑에게. 그러면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됐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채무자 을은 무슨 대가를 받느냐? 그럼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어떻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 먼저요. 지금 이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돈 갚아야 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자 사실상 이전합니다. 자, 이때 요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변제로서. 자, 그랬을 때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손해배상이요. 민법 750조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에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위자료 줘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고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위자료로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혼할 때 부동산 같은 것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은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요거 했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한테 위자료를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여권이 신장하고 여자들의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헤어지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 부동산 위자료 지급에 가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부동산 주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됐고, 자, 무슨 대가를 받냐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뭐 하게 돼? 면하잖아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 갑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준다 할지라도, 자,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취득 원인을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자,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서로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남자들이 바깥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다 할지라도 여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죠. 남편이 자기 혼자 살라서 돈 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입어서 지가 돈을 번 거지. 그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난 집에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당당히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해서 재산분할 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혼하는데 을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원래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자, 대가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니까 증여세도 과세지 않고요. 자, 취득세도 우리 배웠어요. 세율 특례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취득세도 자, 내 거 내목 찾아온 거니까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취득세 2% 과세 안 됐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기병만 받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매매로 인한 경우 4%다 그러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니까 결국 몇 프로만? 2%만 적용돼요. 그래서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조세물납이요. 조세물납.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자, 광명시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은 물납해. 그러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광명시로 지자체로 소유권이 전되고 무슨 대가를 받아요?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 합니다.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있잖아니까. 근데 단 1세대 1주택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로, 자, 이전했다. 이혼의 유자료를 줘야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으로, 자, 줬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럴 때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요건을 갖춘 그런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옛날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그래서 정답 질문이 이거였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 이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사실상 유상이전. 근데 채물만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그래서 이게 지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이혼의 유자료 지배가 그러면 이전하는 경우,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25페이지, 그래서 대물변제 의인을 읽어보는 거고, 보충 내용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 또 2번 이혼 당사자 일방이 유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경우, 대상 물건을 이전해 주는 경우, 5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유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유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체크해 두셔야죠. 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공용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죠.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보상금 받고,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줘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때 제가 어떤 키가 구척장신의 어떤 수강생이 충북 진천인가 어디에 농지를 증여받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서, 증여받은 농지 갖고 있었는데 그 농지에 도로가 나면서 수용 보상금 받았었는데 양도소득세 세무서에 내라고 한다고 하면서 분기탱천해서 저한테 막 씩씩댄 어떤 수강생 얘기해 드렸잖아요.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6번 부담보증이에요. 자, 작년에는 허망하게도 부담보증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정답 지문 아니고 장식용으로 깔려서 지문 한 줄 나왔더라고요. 허망하게. 아, 진짜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아니고 그냥 지문에 깔려서 나왔어요. 아, 진짜. 어쨌간에 부담보증에는 올해 취득세 부담보증에서 중요하고 또 양도소득세하고 묶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취득세에서 부담보증여가 올해는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담보증여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부담보증여를 이쪽에 쭉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부담보증여 한번 봅니다. 쉬기 전에 여기 쫙 설명 드릴 테니까 부담보증여를 한번 잘 봅니다. 아닌가? 저쪽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예. 여기는 뭐 지워도 되잖아요, 이제. 이건 몇 번씩 11월, 12월, 1, 2월 설명드렸고. 자, 제 다음 카페 오시면 학습자료실에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부담보증여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순환에 소개해드렸는데 부담보증여 오늘 자세히 한번 자세히 다 보겠습니다. 부담보증여예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제가 맨날 드는 이해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여기에는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갑이 을한테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데,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받을래? 그랬더니 을이요. 야, 근데 을한테, 야, 내가 근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였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을이 미쳤냐?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그러면 보세요. 수승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승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해요. 갑이 갚을 돈을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여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그랬을 때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이 3억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이 채무 인수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요. 자, 어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전했어야 되는데 증여자는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게 된 거잖아요.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3억 원을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그래서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또 수증자는 보세요.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자, 일단 여기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죠. 채무 면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원래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취득세는 유상 취득했느냐, 무상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취득세에서 보면은 자, 대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무상 취득으로 바꾸면 틀리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에서 자, 3억 채무인수액 뺀 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채무인수액 3억을 뺀 이외 자산, 얼마요?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자, 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문제에서 25회션 때 취득세 문제에서 다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취득세 문제에서 정답이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거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배우자,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가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아닐 때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면서 자 이렇게 부담 있는 증여를 했어요. 부인이 알았어요 여보 내가 3억 원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도 돈 갖다가 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대학생인 자녀한테,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또는 대학생인 자녀한테 이런 부담 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알바트에서 갚을게요 3억 원. 아니면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 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3억 원 요새 월급 많이 올랐어요 군인들 내가 모아서 갚을게요. 아버지 돈 갖다가 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얘네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이런 부담 부증을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 여기를 좀 지우게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 채무인수액 저기서 3억 원 있죠?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추정. 자,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바꿔서 내는 모의고사도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하여튼 취득세에서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고 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간주한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하여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자, 그러니까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저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런 때는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임 조건의 부담부 증여하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가 관계가 있다는 채무인수 사실이 채무인수가 배우자 직임 소관에 부담 증했다 할지라도 채무인수가 입증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누나가 제가 오남이녀 7남매 중에 막내라고 그랬죠?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았어요. 저를 늦게 낳고 저희 어머니 말 맞다나 안 생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실수로 생겨가지고 자, 그죠? 그래가지고 늦게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귀염을 많이 귀하게 자랐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해도 뭐 못하게 해가지고 노인분들은 하여튼 뭘 도와드리려고 설거지 같은 것도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해도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항상 근데 저희 큰 누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저희 명하고. 진짜, 저 나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저희 누나들, 너희 누나들이랑은 다들 이제 장수만세예요, 다들. 그래서 어디 내가 같이 이렇게 저희 누나들, 내외분들하고 저희 부모님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쭉 제가 뭐 스타렉스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가끔씩 가다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거든요. 가면은 제가 다 운전하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가면은 해외는 다 같이는 우리 누나들끼리는 해외 간 적은 있는데 부모님은 못 나가니까 이제 그래서 연로 하셔서 못 나가니까 국내는 그래도 많이 뭐 제주도도 그렇고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다니는데 주로 제가 운전하면서 다 이렇게 스트렉스 같은 거로 다 해서 모시고 다니는데 장수만세.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하여튼 나이가 먹으면 동작들이 느려가지고 하여튼 힘들어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리고 좀만 걸으면 다 힘들다고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어떤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큰 누나가 여기 광명시 여기 요쪽에 아파트 살아요. 근데 저희 매형이 공무원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정년 퇴임하시고서 놀고 있어요 맨날. 자 근데 06에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한번 얘기했나 06에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명이 책 한번 이렇게 딱 떠들어보시더니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하시더라고요. 책 좀 넘겨보시더니 눈이 아프다나 뭐 이 나이 되면 눈이 심심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나 어쩌고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06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정년 퇴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다고 제가 항상 진짜 보면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 누나가 저희 조카의 결혼하는 데 있잖아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를 그냥 넘겨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이걸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끼고 넘겨주면 그러면 훨씬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맞냐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담부 증여고 어쩌고 하면서 연락을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보통 사람들도 그런 용어는 부담부 증여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만약에 부담부 증여하면 이렇게 해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세 계산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간에 대체적으로는 유리해요. 그래서 많이들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부부 자녀한테 항상 집 사줄 때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채무를 아까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그죠? 채무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 미성년단 하면 무조건 다 증여세예요. 대학생인 자녀나 군대 가 있는 애들한테 이런 부담 중에는 무조건 그러면 이러면 인정 안 돼요.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배우자 직임 소관에도 채무 인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간에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자, 그럴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부담 증여, 배우자 직임 소관의 부담 증여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이거 잠깐 빨리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부담부 증여예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양도에 해당 여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봐서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한다. 밑줄 쫙입니다.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하고 226페이지 동그라미 B번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과하고요. C번 또 밑줄이죠. 배우자 직임소관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렇지만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요. 단 채무인수 거기 표에도 나와 있죠. 표에도 부담부 증여 예외에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표에서도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 양도로 보는 경우 즉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77페이지 앞으로 잠깐 갑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77페이지 앞으로 잠깐 가서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77페이지 갑니다. 앞에 77페이지 보시니까요. 77페이지 양가로 10번을 봅니다. 77페이지 앞으로 가셔서 취득세 부담부 증여 나오죠. 77페이지 10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의제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며 출적. 다만 배우자 직계임소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배우자 직임소가 요 단서 부분이 2018년도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상당액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단 배우자 직계임소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다고 취득세에서는 뭐로 본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쭉 밑줄을 하여튼 배우자 임속간에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에서도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